자, 그래서 이번엔 두 번째, 오늘은 두 문제를 좀 풀어 드릴게요. 물론 이제 10분 넘어가면 안 되는데 오늘만 한 문제 더 풀겠습니다. 회사 기구 변경에서 구조 조정에서 영업 양도 양수 임대 다음에 또 뭐가 나올까요?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이 나옵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뭐고 이전이 뭔지 그 제도를 여러분이 장악하고 있어야 되겠죠. 교환은 뭐고 이전은 뭐다? 교환은 주식 교환을 통해서 모자 회사를 관계를 만드는 건데, 포괄적 교환은 기존 회사끼리 서로 주식을 교환해서 모자 회사 관계를 형성하는 걸 말하고, 주식의 이전은 새로운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가 모회사가 되고 기존 회사가 자회사가 되는 주식 이전, 그죠? 통해서 모자 회사 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은 새로운 모회사가 설립되는 걸 말합니다. 자, 그렇게 한번 제도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는 한번 가보죠. 자, 포괄적 교환이다. 그래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다. 1번 보시면 완전 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 교환을 위해서 발행하는 완전 모회사죠. 모회사 되는 회사가 주식 교환을 위해서 발행한 신주 및 이전한 자기 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주총에서 주식 교환 계약서에 승인을 해야 된다. 이거 한번 잘 보시면 이거 뭘까요? 우리가 주식 교환, 포괄적 교환에도 예, 간이 주식 교환과 소규모 주식 교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거 소규모 합병의 구조와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10%를 초과하지 않는단 말이죠. 주식 교환을 해서 발행한 신주 이전 회가 완전 모회사 되는 회사가 10%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죠. 않은 경우에 승인을 얻어야 된다. 안 됩니다. 이건 소규모 교환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주의 총회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총회 승인은 아까 주식 매수청구하고 헷갈리면 안 되겠죠? 주총회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가름할 수 있죠? 소규모. 그래서 주총회에서 승인 얻어야 된다. 틀렸죠? 주총회 틀립니다. 소규모 교환, 반의 교환에서는 주총회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가름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포괄적 교환에 대한 한번 그 그림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겁니다. A 주식회사 있고 B 주식회사가 있어요. 서로 주식 교환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B 주식 따시면서 어 갑주주가 B 주식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주식을 다 누구에게 A 회사에게 전부 이전합니다. 그죠? 넘겨줍니다. 그러면은 이 B 주식을 갖고 있던 갑주주는 그냥 공짜로 넘겨주는 게 아니고 어때요? A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어때요? 배정하고 받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여기 B 주식의 주주이든 갑주주가 결국 모회사 주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A 주식에서는 모회사가 되는 것이고 완전 모회사 되는 것이고 B 주식에서는 완전 자회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갖고 있던 주식을 전부 A 주식회사에 넘겨버리는 거죠. 중요한 건 여기 A 주식회사나 B 주식회사는 전부 기존에 있는 거죠. 기존 회사입니다. 기존 회사. 알겠죠? 기존 회사입니다. 근데 교환에서는 어때요? 좀 이전 있죠. 이전. 주식의 이전을 통해서 할 때는 A 주식에서 새로 설립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뭐 하나 자본금이 한개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완전 자회사가 되는 B가 되는 회사의 현존한 순자산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해서 어,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는 없어요. A 회사가. 알겠죠?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럼 한 표로 정리를 해보면 주식 교환 계약서를 서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주총의 특별 결의 승인을 받습니다. 완전 주식 교환이죠. 근데 이사의 승인으로 가름할 수 있는 경우 있어요. 간이 교환, 소규모 교환이 간이 합병과 소규모 합병과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걸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종류총회 결의도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 교환을 통해서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칠 경우 있다면 결의를 거쳐야 되고요.
만약에 주주의 부담이 가중된다면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있고요. 거기서 마지막 정리할 거는 여기서도 주식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느냐? 있습니다. 완전 주식 교환할 때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간이 교환할 때 가능한데 소규모 교환할 때는 안 돼요. 똑같이. 알겠죠? 예, 그런 걸 여러분이 인식하면 될 것 같고요.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회사의 이 문제는 15번인데 변시 9회에 나왔던 2020년 기출문제입니다. 회사의 채권자 또는 이에 중대한 이해관계자 있는 자는 주식 교환의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소만으로 주식 교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채권자 그랬죠. 채권자. 안 됩니다. 알겠죠? 안 됩니다. 여기에서 원고가 틀렸습니다. 주식 교환의 무효는요. 각 이사 회사의 주주, 이사, 감사, 감사위원 또는 청산인에 한해서만 6개월 내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틀린 거죠. 주식 교환 무효수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우리가 교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완전 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이사, 감사 지위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건요. 교환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주주총회가 종료할 때 퇴임한 걸로 봅니다. 알겠죠? 지위는. 그 다음에 주식교환 무효소송에서 원고는 이사, 감사, 주주, 청산인까지 이렇게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 채권자는 여기 없습니다. 알겠죠? 채권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6개월 내 소만으로 가능합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3번을 가보시면 주식 교환에 의해서 완전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완전 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 교환에서 새롭게 발행한다 그랬죠. 그 신주를 배정받거나 그렇죠. 그 회사의 자기 주식 모회사의 자기 주식 이전 받으면서 완전 모회사의 뭐가 돼요? 주주가 된다. 맞죠? 아까 그림 봤잖아.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4번 가보시면 주식 교환에 의해서 완전 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이사로서 주식교환 이전에 취임한 자는 주식교환 계약서의 다른 증명 제외하고는 주식교환이 이루어진 영업 양도가 종료된 때 퇴임한다. 이사. 그 아니라 그랬죠? 뭐라 그랬습니까? 최초로 처음 그죠? 주식 교환하고 처음으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 이거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죠. 그때 퇴임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전에 그 감사라든지 그죠? 집행이라든지 회사의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그죠? 총회까지 이 감독이라든지 결산기에 해당된 내용을 잘 제출하고 소명하고 퇴임한 게 맞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5번 가보시면 완전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완전 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대요. 이게 뭐예요? 완전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완전 모회사 되는 회사가 이미 소유하고 있단 말이죠. 이럴 때는 완전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총의 승인은 이를 이사의 승인으로 가름할 수 없다. 아유, 틀렸네요. 이게 뭐예요? 사실은 간이 주식 교환이에요. 간이 주식 교환. 알겠죠? 완전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의 총수의 90%를 이미 모회사가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간이 주식 교환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 승인으로 가름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5번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영업 양도, 양수, 임대 이렇게 해봤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 이제 기출 문제를 계속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여러분 또 여러분과 함께 또 만나면서 어, 선택형 또 상법의 이미지를 계속 붙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